시장을 이기려는 노력을 강하게 해야 되는 구간이고, 시장과 비슷하게 가야 되는 구간이고, 아예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 자체도 안 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을 강하게 한 게 2~3개월 전에 오토폴리오에 갖고 있던 방식이었고, 지금 최근에 한 2주 전부터는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과 시장과 유사하게 가려고 하는 그 사이 정도의 선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성과 균형감을 동시에 고려한다.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오투의 난중일기.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도 중요한 지혜가 담긴 문구이다. 정부의 인사가 진행 중이다. 능력과 포용력이라는 두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님에 대한 평가도 그러하다. 국내 증시가 3천선에서 의미 있는 상승을 하려면 정부, 기업, 가계의 손발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평가한다. 비중에 반영한다. 미국 시장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강하다. 소득과 소비 관련 부정적인 경제 데이터는 옆으로 밀어두고 가던 길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흐름을 보면 트럼프가 자신감을 가질 때 조심하고 시장의 어려움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일 때 접근을 늘리는 방식이 적합했다. 현재 트럼프의 자신감은 캐나다와의 협상 테이블을 뒤집는 모습을 보면 높은 수준이다. 미국 시장의 강세도 전체 계좌의 위험자산 비중을 올리는 측면에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코스피가 3100까지 올랐다가 살짝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미국 증시는 고점을 경신하면서, 그것도 역사적 고점이죠,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강세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두 시장의 차이 속에서 코스피는 과연 전 고점 3100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다른 이슈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북! 단결! 3단! 머리를 군대 다시 가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머리를 좀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여름에 좀 짧게 자르는 게 시원하죠. 예. 저 옛날에는 두 가지 머리 스타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피디님처럼 짧게, 겨울에는 추워지니까 길게. 딱 두 가지 스타일로 30~40대에서 살았는데 그때랑 좀 비슷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기는 거 알면 짧은 건데 이제 좀 너무 습해지고 땀도 많이 나고 또 이제 첫째가 머리를 자를 때가 와가지고 똑같이 잘라달라 해가지고 잘랐습니다. 저는 제가 그 유튜브에 남아있는 영상인데, 좀 머리 길었을 때 네, 봤습니다. 영상이 남아있는데 그걸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크라드님이 머리를 이렇게 기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글쎄요. 그래가지고는 한을 좀 풀어주고 계신데 저보다 훨씬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너무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코스피 지수가 금요일이었죠. 이틀 연속 하락하며 3,000을 넘었지만 3,05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3,000선 돌파 후 단기 급등, 단기 차익 실현의 움직임과 그리고 신규 모멘텀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한 결과로 모두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가 이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으며, 거래대금 감소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어떤 심리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큰 조정 국면에서 시장은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3,100선을 재돌파할 전망이지만, 정책 처리 지연이나 예상과는 다른 경제 지표 발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변수로 지금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조정 상황과 향후 전망들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질문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피셜 클럽에서 말씀해주신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처럼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어떤 인사의 흐름이 능력과 포용력 관점에서 어떻게 긍정적이며, 이는 국내 증시의 의미 있는 상승 가능성을 높인다고 이제 평가하셨는데요. 이러한 인사 질적 변화가 단순한 어떤 정책의 기대를 넘어서 정부, 기업, 가계라는 어떤 경제 주체 간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촉진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친다고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를 많이 얘기를 할 때, 국제 정세의 가장 기준은 무슨 누가 옳고 그르고 도덕 이런 게 아니라 실익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은 국제 정세라는 것이 서로 간에 합의된 뭔가의 방향성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기준을 짤 수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실익이다 라는 것이 국제 정세를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데, 지금은
주요 국가의 국내의 상황들을 보면 미국이 됐던 독일이 됐던 뭐 한국이 당연히 됐든 어디가 됐든 굉장히 갈라져 있어요. 그럼 갈라져 있다라는 얘기는 그 갈라진 것을 생각이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투가 보기에 지금 현재 모든 나라들의 국내 정치도 마치 예전에 국제 정치의 기본 원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합의를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도 뭐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성을. 그래서 그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처럼 실익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 기준이 되면 양쪽으로 갈라진 사람들이 가장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이번에 장관 인선이나 스태프들의 인선에서 나타나는 게 가장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실력이구나. 네. 그리고 내용을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가장 적을 수 있는 분들이 계속 선임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실질적으로 실행력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실행력만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뭐 진보 출신이든 보수 출신이든 상관없이 임용되는 부분도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갈라져서 의견의 일치가 안 되면 일이 어차피 안 되잖아. 라는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많이 갖고 있었던 정책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아닌 실익 측면에서 되네? 그러면 실익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분에 행동을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의 가능성을 올려주는 인사로 보인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번에 정책이라는 부분은 과거보다 훨씬 더 금융시장에서도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선거 이후에도 계속 정책 관련주만 플레이를 한다 등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 과거보다도 정책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사회를 바꿔가는 부분이 과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학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강도도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의사결정을 민간에서 혼자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그 위험을 전부 부담을 떠안고 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방향성과 민간의 방향성이 함께 만나야 그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미국의 사례에서도 봤고 여러 나라에서도 그 방식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한국이 잘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난 3, 4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이번 정부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도 그 방향성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인사를 보면서 인선을 보면서 인지를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와 기업과 가계라는 세 가지의 경제 주체들이 한쪽으로 다 분산돼 있다가 다시 모여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과거의 평균적인 현재의 밸류에이션보다 더 높게 갈 수 있는 부분들. 뭐 우리 이상혁 선수가 높이뛰기 잘 하시잖아요. 네. 이 그간 달려오는 부분들도 잘 달려와야 되지만 점프하는 자세도 줘야 되고 마지막에 꺾는 것도 잘해야 높이뛰기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의 세 가지가 정부, 기업, 가계라는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세 가지가 다 작동을 해야 높은 데를 넘을 수 있는데 3,100이라는 것은 기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정도면 적정한 선까지는 한 거야. 쉬운 게임은 끝났어. 네. 그럼 이제 어려운 게임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그 세 개의 주체가 힘을 모은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다음 질문이 네. 이번 주에 많은 기사라든지 분석가분들이 3,100 재돌파 시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라고 하는 어떤 의결 및 상법 개정안 이 처리가 이제 코스피의 어떤 구체적이고 어떤 직접적인 상승 모멘텀을 정책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거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 정책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미칠 효과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정책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 인선 이외에 그러한 그 실제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은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하느냐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정책에 대해서. 근데 지금 왈가왈부가 분명히 있어요. 그 돈을 저렇게 쓰는 것보다 다르게 쓰는 게 더 낫다. 뭐 부자한테까지 왜 저런 식으로 다 뿌리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투가 생각하기에 내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찬물 더운 물 가릴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전후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전우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너무나 어려워요. 과거보다 뭐 PD님도 다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예전에 줄 서 있던 데에서 줄이 줄었거나 줄이 없거나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수를 돌리기 위해서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중물이라는 개념을 넣었는데 이걸 누가 더 가져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중물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정말 뭐 일부 SNS에서 도는 것처럼 그거를 안 받기 뭐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다른 분이 하신다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돌고 있는데, 받지 않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 액수도 공개하고 그 안 받은 부분도 다른 방식으로 마중물에 다 집어넣고, 그러면은 경제에 주는 효과는 동일하게 낼 수 있겠죠. 정치적인 색깔에 의한 영향이 마중물의 규모에 영향을 안 주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수를 돌려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내수에 대한 펌프가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왈가왈부보다는 내수를 살려야 된다는 당위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가 내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학의 시대에 과학을 제대로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그 한 국가가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확률이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방향성, 당연히 AI와 전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와 진행,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있는 지금 너무 말라버린 내수의 상황에 촉촉하게 조금 습도를 올려서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 이 두 가지의 정책이 둘 다 동시에 실행돼야 된다라는데, 정말 깊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진행에 대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70대 분들, 60대 분들도 최근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설문을 하게 되면 전보다 훨씬 높게 나와요. 물론 그 점은 있을 거예요. 뭐냐면 과거보다 너무나 양극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 보수 측에서는 지금 뭔가 여론조사 오면 전에 선거 전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그거를 응대하다가 설문조사를, 지금은 아마 하고 싫어서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가 올라가는 효과도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주변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반응을 보면 생각보다 잘하네 라는 반응들이 성향이 다른 분들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정책 실행력이라는 것의 신뢰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O2도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살짝 올리는 쪽으로 반영했죠. 저는 그게 되게 최근 들어서 인상적이었던 게, 정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일반인들을 SNS와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된 분이 있나요? 아직 들은 바는 없.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셨는데 진행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실제 진짜 그렇게 되는 것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현재 생각하지 않는 인물을 거기서 뽑는다라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SNS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부분을,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합일된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왜냐하면 많은 대중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대중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때가 있고, 대중보다는 진짜 그 일을 제대로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정책 장관 그런 자리들은 잘 아는 분들이 해야죠, 제대로.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으로 많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추경안 의결이나 삼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었다, 뭐 재료의 부재에 따른 어떤 차익 흐름이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정책 지연 리스크로 인한 어떤 하방 압력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계시며, 이러한 리스크를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속도가 예상한 것과 과거에 우리가 봤던 것보다 빨라요. 그것도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하는 준비 기간이라는 게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빠릅니다. 그럼 이거는
지수적으로 2배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 같은 속도가 유지될 가능성은 일단 더 높게 보고 있는 게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생긴다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국회의 그 의석수 구조나 정부의 스탠스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속도가 빠른 부분들이 빠른 속도가 좀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또 연결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빠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요 한 달간 이제 이번 달만 해도 32개의 종목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이런 신규 지정된 현상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며 이렇게 단순히 어떤 정책도 빠르게 지나가고 뭔가 이렇게 주식시장도 뭔가 단기 종목 과열되고 우상향하는 거 막 나오고 이런 화랑하는 장세에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지 아니면 과열에 따른 버블 형성 초기 신호로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열된 종목들이 향후 코스피 시장의 어떤 건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지만 우리가 바로 최근까지 계속 대장주라고 얘기하고 있던 팔런티어의 주가가 어제 10% 가까이 빠졌고 그다음에 코인 관련된 주식들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고점이라는 부분과 뭔가 약간 너무 반짝반짝하고 중요한 기업들의 주가가 서로 간에 괴리도가 나는 것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들의 이슈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시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이 싸냐 안 싸냐가 중요한데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연초보다 2025년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S&P의 지금 포워드 PE가 22배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한국 시장은 지금 그게 아니라 평균적인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평균적인 수준까지 온 상태에서 지금 그 부분의 지나침이라는 부분은 정책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더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기대가 시장에 작동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빠른 상승한 종목들이 많은 거예요. 그 현상들은 왜냐하면 시장은 더 빠르게 혹은 강하게 반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정말로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더 이상 못 갑니다. 근데 지금 오투는 그 부분의 가능성을 더 넘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순간에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주식들의 움직임의 모양새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급등을 보였던 종목들이 카카오 그룹주 안에 많아요. 카카오 그룹주가 안에서 매우 많이 올랐다가 매우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로 된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힘을 받고 지난 고점, 최소한 지난 고점을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난 고점을 향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그래야 시장이 3,100을 다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 흐름들을 어느 쪽에 보고 있느냐, 그리고 판단하느냐, 그리고 그 현상을 실제 주가에서 어떻게 관찰해서 반영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카카오 그룹주가 그러한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투는 지난번 고점에서 카카오 비중을 좀 줄였었다가 하루 만에 너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니까 그 비중을 원래대로 다시 채워놨다가 조금 더 올렸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의 비중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가 지금 최근 조정을 통해서 파는 게 아니라 최근 조정을 통해서 늘리고 있죠.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리스크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비중 조절을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그 네이버와 카카오를 갖고 있겠다라는 결정은 투자에 의한 결정이고 이것을 매크로적인 관점을 많이 넣든 버텀업을 많이 넣든 근데 아마 이번에는 카카오나 네이버를 버텀업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상태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오트처럼 매크로 관점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잡기 편했는데 근데 이 마이크로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어려워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나마 좀 이렇게 같이 기관들이 사면서 올라왔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의 급등한 마지막에 사기 시작해서 지금 기관들은 샀다가 지금 물려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잘못 물렸네 하고 그 물건이 나오면서 지져버리는 상태가 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태일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또 글로벌적인 환경에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말씀해주신 오피셜 클럽에도 이제 소득과 소비 관련된 부정적인 경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거침없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경제학적 해석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며 현재 지금 미국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뭐 국내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글로벌 시장 전체에 가장 중요한 팩터가 유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라는 것이 작동을 좋거나 혹은 나쁘게 할 때는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센티라는 것은 뭐 주변에서라도 확인이라도 할 수 있죠. 그게 전체를 확인을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휴먼 인디케이터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오투의 사모님, 뭐 그리고 PD님은 또 뭐 하여튼 누군가 있으실 거잖아요. 각자 다 휴먼 인디케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흥분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유동성의 힘은 이게 잘 안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유동성 데이터를 확인해서 유동성이 올라가고 있네 라는 걸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몸이 잘 또 공감도 잘 안 되는 게 가장 강하거나 가장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은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작동하고 있는 그 강한 유동성에 의한 흐름을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동의하면서 강하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흐름을 안 쫓아가면 내가 잘려 그거는 안 할 정도의 강도로 쫓아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건 매우 공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의 상황을 판단했을 때 지금은 조심성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강도를. 마찬가지로 오투도 지금 지난 3,100에 도달할 때쯤에 공격적에서 적극적으로 전략을 전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비중에 대한 부분은 바꾸지 않지만 비중은 많이 갖고 있는 건 유지하지만 비중의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선택할 때 막 반짝반짝이고 질르고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의 비중을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정성과 밸런스를 보면서 판단한다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을 강하게 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시장과 비슷하게 가야 되는 구간이 있고 아예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 자체도 안 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을 강하게 한 게 2, 3개월 전에 오투폴리오에 갖고 있던 방식이었고 지금 최근에 한 2주 전부터는 시장과 비슷하게 가려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되면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건데 지금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은 하지만 흐름은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그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죠. 네.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과 시장과 유사하게 가려고 하는 그 사이 정도의 선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 공격적으로 한다, 적극적으로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태도를 지닌다고? 적극성과 균형감을 동시에 고려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성과 균형감을 동시에 고려한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같이 균형감을 맞추면서 적당히 나간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도 있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 수도 있다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뭐 하잖아요. 뭐 할까? 적당히 해. 이게 적당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지만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적당히는 대강대강하라는 말도 있는 것이고 적당이라는 것은 균형에 잘 맞게 하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적당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 요소에 필요한 부분의 분할 비율이 잘 맞아 있는 상태를 적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의미 중에서 적당이라는 것이 지금은 매우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요소들의 균형을 잘 맞춰 있는 상태. 그게 되어야 지금은 적당히가 필요해요. 장이 안 좋을 때는 되려 적당히가 대강당해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하면 되려 정보는 넣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작동을 안 해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오래된 우리 할머니들이 음식 뭐 레시피 보고 양념 뿌리십니까? 전혀 그냥 온몸에 그냥 오랫동안 다 익혀져 있는 부분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가 그냥 딱 간이 맞아버리잖아요. 네. 그게 바로 오래된 경험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힘을 뭐 오토는 30년 이걸 투자를 했는데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그 레시피를 세팅을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기의 적당히를 찾아가야 돼요. 룰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룰대로 다 적당히 되지 않아요. 그냥 레시피를 만든 거예요. 레시피를 만든 다음에 그 요리 단계를 더 한 단계 올리는 것은 그것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얻으셔야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글로벌적인 어떤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미국 제조업 및 고용 지표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에 여러 가지 개선할 어떤 경제 지표들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오투님께서는 이러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코스피에 미칠 영향의 크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최근에 이제 연준의 어떤 인사들의 어떤 엇갈린 금리 인하 발언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시장 자체가 어떤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방향에 어떤 좀 민감한 시그널이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한 1, 2주로 봤을 때는 저는 시장의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연계성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 쏠려있던 포지션의 일정 부분을 글로벌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비중을 그냥 사놓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흐름을 보면서 이 흐름이 주가를 올리겠구나 생각해서 같이 들어온 외국인들의 트레이딩 관련된 매수들이 이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차익 실현이 나온 그 자금이 현금화된 상태에서 다시 가격이 조정됐을 때 한국 주식을 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의 강세를 그냥 방향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식으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 자금에서 판 돈이 미국으로 가는 흐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외국인들의 그 흐름이 상당히 한국 시장의 플러스 값으로 동일하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지표가 이렇게 되고 그 지표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국 시장이 바로 가져와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 강도가 없진 않겠지만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적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요인이 한국 시장에 주는 영향도는 떨어져 있고 국내 정책에 의한 흐름이 강해지냐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해서 지금 그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매도를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어요. 그 서로 간에 교차되는 부분들의 흐름이 서로 간에 다른 것을 보고 매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돈의 힘이 어느 쪽이 더 강하고 포지션이 강한지라는 부분들이 서로 이제 창과 칼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상태라서 그 맞부딪힘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두 개가 한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서로 간에 싸우면 이렇게 되겠죠. 네. 지금 코스피의 모양이 그런 모양 아닌가요? 네,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영향이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영향도는 좀 작은 구간이다라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뭐 연준이 나와서 뭐 얘기했다, 뭐 파월 나와서 얘기했다 이렇게 해도 뭐 사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동네 얘기죠 뭐. 아, 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오, 네. 오, 이해했습니다. 파워를 뭐 누가 딴 사람을 뭐 빨리 임명시키든 그래서 그 레임덕을 빨리 만들든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을 볼 땐 그걸 당연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 중에서 좋은 쪽으로만 지금 미국 시장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논리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보다 악재를 반영하지 않는 이 강한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악재와 호재를 더했을 때 이렇게 됐네라는 부분으로 둘 다를 합쳐서 시장이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의 좋은 부분, 채권시장은 채권시장의 유리한 부분으로 서로 간에 자기가 유리한 부분의 데이터만 반영해서 강세를 가고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이 되게 경제 지표들이 저조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계속 연일 또 신고가 갱신하고 엔비디아 올라가고 네. 저희 푸트 중에서 구글이 들어가 있는데 구글도 어제 올랐죠. 수직 상승하고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애매한 부분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판단할 때 이게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과 내가 방향성이 아니라 강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둘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섞여 있는 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글은 이거는 AI의 산업의 실질적인 현상이 강화되면서 가장 근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부분의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강도와 상관없이 방향성에 대한 포지션입니다. 근데 코인베이스는 우리가 이 현상이 크립토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강도의 강화도 같이 넣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두 종목 중에서 먼저 매매가 돼야 될 대상은 알파벳보다는 코인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조절을 하고 우린 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통해서 해놓은 부분을 그게 미국 시장만 해지해 놓은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줄 영향의 비중까지 고려해서 이 보험료처럼 내고 있는 말이죠. 부분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부분을 다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 기능을 하는 부분까지 넣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내는 걸로 그 보험료는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오투가 생각하기에는 악재들을 쌓아놓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불편하고 하지만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강도는 인정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오늘도 미국 시장의 강세를 우리 전체 계좌의 위험자산 비중을 살짝 올리는데 같이 사용한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시장이 방향성과 색깔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좀 난이도가 좀 최근에 올라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국내는 국내 정책의 중요성, 미국은 글로벌 전체 유동성의 중요성을 잘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조회수에도 한번 네. 적당히 어떤 경험의 감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안에 뭐 나오겠네요? 어떤 게? 그 적당히 효과가? 예, 적당히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3만 한번 이제 기록했으니까 이제 적당히 네.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만 탁탁탁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네. 조회수가 또 분배돼서 나중에 또 5만 조회수가 딱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그 조회수가 안 나오면 이번에 그 승진으로 고기 사실 때 제가 2배 먹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또 갑자기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연상되는 게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올린 영상 네. 이 조회수가 3만을 지금 네, 기록을 해가지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오투님에게 장문으로 오투님 워딩으로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썼는데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그 네. 워딩을 쓰니까 굉장히 멋있었어요. 좀 멋있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네, 네, 네. 정확하게 2.3만 기록을 했을 때 이제 토요일에 제가 네. 남긴 글입니다. 네. 판단 가능성의 영역에서 어제 발생한 영상의 다시 말투가 그게 제 말투인가요? 아닙니다. 네. 네. 판단 가능성의 영역에서 어제 발생한 영상의 조회수가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판단은 유사하고 유동성은 약하지만 센티가 강해졌다. 교육생 PD 눈에 보이는 구독자 112는 확실히 같은 한국전력을 보더라도 분명 오투님의 차별성으로 인해 구독 설정을 누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세력에 대한 분위기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물결처럼 스며든 것이 확실해졌다.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모습이 그렇다고? 네, 하여튼 멋진 글을 써주셔서 네. 저도 제가 답글을 달았던 것 같은데. 네.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네. 답글을 달았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 전우님들이 확인해 주시겠죠? 댓글로 얼마나 비슷한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 목소리로 제가 쓴 글을 읽겠습니다. 판단 가능성의 영역에서 제목의 조율이 효과를 발생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 어제는 우진엔텍으로 제목을 올리시더니 오늘은 한국전력으로 공략하신다. 무언가 계속 바라보고 고민하는 PD님의 노력이 오투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바라보고 수정하는 것과 닮았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좀 바꿔야겠다. 내가 들어도 비슷하게 들렸다. 이번에는.
이게 비슷하다고요? 참나. 판단은 네, 좋은- 판단은 뭐 전원님들 알아서 뭐 맞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겠죠. 맞습니다. 네. 에필로그로 들어가면 이제 또 남겨주실 거라 생각합니다.